올드스쿨 보디빌딩, 즉 과거 몇십 년 전에 선배들이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바벨로우가 최고의 등 운동이었고, 업라이트 로우로 승모근과 삼각근을 키웠고,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로 아랫가슴을 깎았죠. 반면 머신은 초보자 레벨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고, 대중들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방식을 차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천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운동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전설적인 보디빌더들이 등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놓치지 않았던 사실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이 최고조로 발달했던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보통 로니 콜먼과 도리안 예이츠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이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보면 종목당 3세트, 반복 횟수는 6에서 10회로 끝납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서 빠르게 치고 빠진 뒤 몸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죠. 도리안 예이츠는 세트 수가 적은 만큼 실패 지점을 특히나 강조했는데, 부분 반복을 활용해서라도 실패 지점에서 계속해서 근육을 털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고 굵은 형태의 운동을 부위당 몇 세트 가져갈지는 개인의 회복력, 운동 강도, 영양 상태, 수면량, 평소 하는 일 등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기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본인의 회복력을 초과한 운동 수행은 필시 근성장을 방해하고 오버트레이닝과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생각보다 단기간에 훈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디빌딩이 직업이면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회복력을 극대화하고 완벽한 영양과 휴식이 가능한 선수들조차 운동량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죠. 강제 반복은 드롭 세트를 활용하거나 가동 범위를 줄여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보디빌더들은 대부분 피라미드 세트를 활용했습니다. 즉 매 세트마다 중량을 높이고 반복수만 떨구면서 안 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당겨서 등을 끝까지 털어준 거죠. 예를 들어 도리안 예이츠는 바벨로우를 3세트 수행할 때 10회 반복 가능하지만 실패 지점에 가까운 중량을 찾아낸 뒤 2회씩 반복수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10회, 8회, 6회 총 3세트 24개의 반복만을 수행했습니다. 이 정도 반복수로도 저런 거대하고 아름다운 등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나만의 중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원RM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한번 드러낼 수 있는 무게인 원RM이 100kg이라면 10Rm은 75kg이고 8Rm은 80, 6Rm은 85입니다. 매 세트마다 5kg씩 증량해서 운동하면 되는 거죠. 원RM 측정이 어렵다면 5Rm이나 10Rm을 측정한 뒤 나머지 Rm을 산출해보면 됩니다. 원RM 계산기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니와 도리안 예이츠의 훈련 종목을 살펴보면 원암보다는 투암 계열 운동을 선호했습니다. 원암 계열의 운동은 더 긴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기에 자극 잡기에는 좋지만 고중량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반면 투암 계열의 운동은 몸통, 즉 코어를 축으로 삼아 더욱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게 해서 근육에 강한 타격을 꽂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립해서 운동이 이루어지는 팔과 가슴과는 달리 등은 팔부터 회전근개와 대원근, 승모근, 광배근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근육이 같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힘도 잘 내고 그만큼 고중량 수행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올드스쿨 선수들은 원암 덤벨로우나 일부 머신을 제외한 모든 운동을 투암 계열로 구성했고 세계적인 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케미컬 기법과 머신이 더욱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도 이들의 거대한 등과 몸의 곡선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설들이 루틴에 자주 넣었던 종목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면 풀업, 바벨로우, 시티드로우, 랩풀다운, 티바로우였습니다. 모두 다 투암 계열이고 어렵고 생소한 운동은 다루지도 않았죠. 도리안 예이츠, 로니 콜먼, 그리고 급부상하는 괴물같은 등을 가진 보디빌더 닉 워커까지 그들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장비였습니다. 특히 스트랩과 리프팅 벨트는 빼놓지 않았죠. 실제 웨이더 리서치 그룹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피실험자가 등 훈련 시에 스트랩을 착용한 경우 장비 없이 했을 때보다 세트당 반복수가 1에서 2회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반복수 1, 2회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세트 내 가능한 랩스를 6에서 10회로 제한했을 때 실패 지점 도달까지의 수행 횟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비율의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연구에 따르면 웨이트 트레이닝 시 벨트를 착용할 경우 복근 내부 압력이 최대 40% 증가하고 추간판 압박이 50% 감소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과는 다르게 30년 그 이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과거엔 스트랩과 같은 운동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직접 군용 벨트를 잘라 스트랩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죠. 이후 쉬크라는 브랜드에서 손목에 쿠셔널 된 스트랩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덧댄 WSF 제품이 출시되면서 스트랩은 전성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패드는 땀이 나기 시작하면 쉽게 미끄러지면서 운동 후반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폴리에스터와 고무 소재라 오염을 피할 수 없었고 변형의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럼 이후에 현대 스트랩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알칸타라 스트랩은 고무 패드로 된 스트랩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개발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알칸타라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소재죠. 슈퍼카나 항공기, 최고급 요트에 주로 쓰이는 값비싼 소재인데요. 엄청난 통기성과 내구성,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스트랩으로 만들기에 딱 좋은 재질인 거죠. 이 알칸타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무 패드의 단점이었던 땀이 나면 미끄러
미끄러지는 부분과는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땀이 나면 접지력이 더 상승하죠.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스트랩이 적용되고 나서부터 다른 스트랩은 뭔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괴물 같은 상체를 가진 김강민님이나 요즘 자숙하고 계신 황철수님 등 많은 빌더분들이 사용하면서 이미 유명해진 제품이더라고요. 출시 당시에 7번이나 품절되었고 현재도 높은 평점과 리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수출 개시 기념으로 25%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랩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란을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